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는 박정희 영구 집권을 획책한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무려 5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중앙정보부 공안부장, 좌경은 무좀 같다며 공안정국을 주도한 검찰총장,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 지역감정을 주장했던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속시킨 것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어 수십 년 감옥에 보내고 지역감정을 악의적으로 선동한 범죄에 비하자면 한참이나 가벼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자신의 법지식을 활용해 반세기 동안 법망을 빠져나간 그를 결국 구속시킨 것은 복잡한 법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의 구속은 그 자체로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왕노릇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저 기본만 지켜도 이게 나라다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구속이 됐어요, 두 분이?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랑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게 첫 뉴스겠죠, 관련해서. 네. 예, 이제 정점은 대통령으로 향해 가는데요. 그와 관련된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통령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김종덕 당시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 현안 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보도입니다. 문체부가 초토화됐어요. 전 장관 김종덕 구속됐죠. 네. 현 장관 예. 신분으로 구속됐죠. 조윤선. 예, 유례 없는 일입니다. 예,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실질 심사 받은 것도 첫 번째고. 예, 이 포털 안에 설 때도요. 이 장관 배지와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것 현직 장관으로 구속된 것도 첫사례고. 예.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표부터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예. 차관도 다 구속됐어요.
정관조 전 차관, 김종 전 차관. 예. 문체부는 장관들, 차관들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행도요.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체부가 해체되겠어 이러다가. 네. 굉장히 위기죠. 근데 이 두 분, 구속된 두 분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원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본인들 구속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으로 확정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 두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예, 결정. 네. 특히 정치권이 그런 얘기 잘해요. 법원 판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이라고 무슨 신성 불가침의 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법원도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 하나뿐입니다. 기관의 하나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쌓여져 온 정경유착 고리를 좀 끊어내려고 했는데, 몇백억을 그냥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은. 예, 피해자라는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누가 삼성이. 몇백억을 그냥 줍니까? 가장 재밌었던 것은 재판부가, 조현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SNS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해명을 한 겁니다. 아니, 삼성 장학생이 어디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아니, 그분이 장학생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법원이. 그 해명이 너무 웃겨요. 어디 다 써있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저는 웃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박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를 자신이 했다라는 첫 보도가 지난 주말에 나오자 그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민영사상 고소하고 특검 관계자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언론이 이걸 알았는데 보도를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거꾸로. 그리고 특검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건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네. 아직 실제 고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강한 이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우선은. 강한 퍼포먼스. 예. 자, 근데 이제 구속 적부 심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은 그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예.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스탠스. 예, 오늘 동아일보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랬고 조윤선 장관은 자신은 여전히 아예 관여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눈물을 쏟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내가 그게 나의 신념이다 이런 말이고 그 신념이 불법일 줄은 몰랐다 이런 스탠스인 거. 조윤선 전 장관은 아직도 나이가 젊잖아요. 이게 50대죠? 네. 예.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감옥에 살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기억될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장관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반기문 전 총장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검찰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방기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방기상 씨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첫 번째 동생으로서요.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조카 반주현 씨를 미국 뉴저지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지 열흘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반기문 전 총장한테 불리한 뉴스네요. 네. 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언급이 언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볼까요? 주씨. 네네. 예, 주씨 뉴스로. 그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 네네. 네. 조카죠. 반기문 총장에게는. 간단하게는 경남 기업을 상대로 해서 카타르 투자청에 서류를 조작해 건물을 팔아준다면서 사기를 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예, 랜드마크 70이라고요. 굉장히 비싼 건물입니다. 베트남에 1조가 넘는 건물을 경남 기업이 유동성 위기,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런데 그 사겠다고 하는 곳이 카타르 투자청이었는데 카타르 투자청은 아예
그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그렇죠. 카타르 수사청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 조카가 이런 건데 이 사건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포인트 하나가 이제 카타르 수사청 서류를 조작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카타르 왕실과 관계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 왕실이 제공하는 전세기를 무료로 타고 다녔다. 이 사실은 외신에서도 문제를 과거에 삼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 왕실과 가까운데 그런데 반기문 씨의 아들 반우현 씨인가요? 네. 이분은 반 총장이 유엔에 취임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카타르 도하은행에 근무를 했어요. 하필 우연히도. 근데 이 카타르 도하은행의 최대 주주가 우연히도 카타르 투자청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카타르 왕실이에요. 네. 아마도 이제 카타르 반기문 총장의 카타르 왕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해서 카타르 왕실이 보유한 은행에 반기문 전 총장의 아들이 근무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조카가 그 카타르 투자청의 서류를 조작했는데 우연히 아들이 그 투자청이 최대 주주인 은행에 근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반 총장은 그 은행의 2대 주주가 왕실이에요. 2대 주주가 제공하는 비행기를 무료로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우연이 좀 많아요. 우연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에서 기본 구도가 그렇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자주 거론될 만한 사안이 반기문 총장의 아들 반우현 씨가 이 도하은행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SKT 예. 뉴욕 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뭐가 이제 앞으로 거론될 거냐면 이 SKT는 원래 위주법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굳이 별도 사무소를 만듭니다. 사람 몇 명 근무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이제. 예, 원포인트 특채를. 네, 딱 한 사람만 특채로 뽑아서 도하에서 뉴욕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 덕분에 반기문 총장은 이제 아들 내외와 뉴욕에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우연히도. 네. 시카고로 갔어도 제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연히도 그 넓은 미국 땅터리에서 뉴욕에서 SK의 별도 법인 2위에 뉴욕 사무소가 만들어지면서 특채가 되었다. 이것도 앞으로 거론이 좀 되겠죠. 다음 순요. 이 최순실 씨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박영수 특별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예. 다음요. 예, 최경희 총장 또한 전 총장 또한 이 구속영장 됐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 어제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가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경숙 전 학장에게 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 뉴스인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대 교수님들이 자기 논리를 세워서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서 다 구속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 이인하 교수, 네. 류철균 교수 구속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죠? 다 구속됐어요, 이분들이. 참 뉴스 공장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구속. 이제 최경희 총장도 구속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네. 예, 그럼 벌써 5번째입니다. 이화여대선. 그 최순실 사태를 보면 그런데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라는 게 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권력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했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를 KT 광고 대행사로 만들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KT 회장에게 전하도록 만들었죠. 그렇죠. 네. 보직도 옮기게 만들고요. 네. 막 생긴 회사를, 무슨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훌륭한 중소기업 어쩌고 했는데, 막 생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리고 김영재 의원 해외 진출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경제수석에 시켰단 말이죠. 정유라 그 친구 아빠 회사 KD 코퍼레이션.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현대기아차 만나서요. 정유라 말 사주는 건 대통령이 삼성 부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일단 대학은 입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만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네네. 저는 계속 물론 이 2대 특혜 입학, 부정 입학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패턴에 벗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2대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가 혼자 어떻게 자연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유라 부정 입학의 배우가 최순실 씨 혼자인가? 지금 계속 그렇게만 나오는데. 한 번 딱 나온 적 있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 대통령이 딱 3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최경희 총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과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씨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 예산을 어떻게 몰아줍니까? 앞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라 보는데 최순실 씨 하나 보고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이거 하나 보고 교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각종 지원을 무더기로 받고 대학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정입학의 배우의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관련 뉴스입니다. 특검이 정유라 씨의 유아여대 온라인 강의 대리 수강생을 찾아냈다라는 채널A 보도입니다. 남자 대학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은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지시로 대리 수강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하 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경북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최 씨와 친분을 쌓고 그런 다음 김종 교수를 문체부 차관으로 추천했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유라 친구 아빠 라인입니다. KD 코퍼레이션과 같은 케이스예요. 정유라 친구의 아빠. 학부모, 예. 네, 아빠인 이분을 교수로 추천하고 최순실 씨가 그리고 그분은 다른 대학에 강사할 때 있던 학생한테 이 일을 시키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예. 엄마 라인이군요. 친구 엄마 라인. 예, 학부모들 범학부모 라인이죠. 네네. 예. 정유라 씨의 친구가 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친구가 있는데 아빠는 KD 코퍼레이션. 엄마 쪽 라인은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죠. 하정희 교수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하는 의혹도 받고 예, 있습니다. 앞서 언론이 보도한 바입니다. 네. 심지어 스포츠토토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었고 순천향대에 들어가는 것도 최순실 씨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중대 강사 시절에 자기한테 배운 학생한테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닌 거예요. 남학생이죠, 심지어. 남학생한테 이런 걸 시켰다는. 네. 예, 그래서 현재요, 업무방해 혐의로요, 피의자로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해왔던 일을 보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상상한 모든 것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낸 매직입니다. 최순실. 자, 다음은요? 조희연 판사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 이름 기억하실 텐데요. 조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렀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CBS 보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재청구되고 세 분이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실질심사하는 분이 3분의 1의 확률이 다시 이분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이분한테 배정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기각할까요? 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담당이다 할 때 이분한테 다시 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새누리당 관련된 뉴스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개파 책임자 3명을 징계한 지난 20일 새누리당 역사의 혁명적인 날이었다라면서 당내 개파를 청산한 만큼 탈당한 의원들이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각각 내렸습니다. 네, 제가 약속대로는 향기가 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는지 몰라. 그때 제가 얘기하기로 임명진 위원장이 아웃되면 서로 잽잽만 날리기로 했는데 어퍼컷을 살짝 날렸다가 이렇게 빗 맞아가지고 화가 난 거고, 만약에 임명진 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면 약속대로이다 그냥.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출당도 아니고. 네. 당원권 정지. 예, 그렇죠. 네. 그냥 당원으로서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어서요. 당원권 정지한다고 영향력이 발휘를 할 수 없습니까? 이건 역시 약속대로였던 것으로. 이와간 이렇게 이제 자, 다 청산했다. 3명에 대해서 청산했다 하니까 새누리는 바로 이제 새누리로 돌아오라고 바른정당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어제 그런 논평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어제 바른정당을 향해서 바른정치를 위해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논평을 낸 건데요. 종영기 원내수석 대변인이 서면 논평으로 당장 당을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이 당대표의 사실상 정병국 의원이 내정된 상태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해체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현판식 할 거고. 예. 곧 이제 중앙당 창당할 텐데 내일인가요? 예. 네. 해체하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연대할 테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밑밥이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깔아두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네네. 네. 보수가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결국 대선 막바지에는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 내각제를 약속하며 그런 구도가 되거나 뭐 그런 선거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결 구도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용어로 밑밥을 쫙 던지고 있는. 이렇게 한다고 당장 해체하고 돌아옵니까? 자기들도 그러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런 말을 해두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제목만 읽을 만한 뉴스는 없나요? 제목만요? 네. 제목만 읽은 뉴스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은 뉴스를 벌써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만한 뉴스 한 가지를 제가 미리 하나 짚어보자면 김영재 의원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수사도 했고. 근데 그 김영재 의원을 UAE의 대형 성형 체인으로 진출시키려 했다가 실패하자 온갖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과 국정원과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현주 대표. 그런데 그 해에 서울대 병원은 진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UAE 왕과 대통령을 겸임했던 참 좋아요. 세이크 칼리파라고 있습니다. 세이크 칼리파. 이분이 작년에 별세했는데 세이크 칼리파 스페셜티 호스피리티 아니죠. 호스피탈. 발음이. 그 전문병원. 여기서 이제 그 암, 뇌신경, 심장질환 이런 거 전문병원이었거든요. 서울대 병원이 그때 진출했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 김영재 의원을 UAE에 진출시키려 할 때 김영재 의원은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김영재 의원 진출한 그 해에 서울대병원을 진출했다고요. 못한 그 해에 서울대병원은 중동에 진출을 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 진출할 실력이 되니까요. 예, UAE에. 그때 김영재 의원도 같이 이렇게 살짝 패키지를 밀어서 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다가 워낙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막아서 그것도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뿔이 난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VIP 사업을 막았다며 화를 냈다고 했거든요. 이현주 대표한테도.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은 VIP 사업이라고 하지 않아도 진출할 수 있지만 여기는 VIP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줘야 진출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권을 챙길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막아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이 문제는 저는 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과 함께 물어볼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 하여튼 패키지를 묶어서 진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 하나만 달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와 인사 올렸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언제 안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아무튼 많이 시끄럽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되고 누구 행보 어떻고 특검 어떻고 누가 구속이 되니 안 되니 참 시끄러울 만한 뉴스가 그런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팽정을 찾아야 된다.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자신의 본분이 무언가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 퇴주자인의 턱받이 이런 거하고 좀 시비 좀 걸지 말고,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것이 뭐냐? 재벌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 웃지 마 좀. 지금 웃으면 왜 나와?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큰일이다 진짜. 가자. 왜 그래? 왜 따라 웃어? 못 빠지게. 진짜 큰일 났네. 나 지금 웃다 아니야. 진짜. 뉴스공장 월요일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토요일 바른정당은 제주도 창당대회를 치렀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경북도당을 만들고 이제 내일 화요일이면 중앙당이 창당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 바쁜데.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시군요, 의원님. 예, 저는 핵심이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아니, 비주류에서 나갔는데 바른정당에서도 비주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좀 이제 정치 인생이 좀 그립고이네요. 자, 이게 이제 선관위 경상보조금 때문에도 속도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이 작업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당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고 지금은 무슨 돈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그 회계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비주류라서 문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 돈을 많이 쓰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더 이상 안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중앙당까지 창당되고 나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더 탈당해서 합류할 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게요.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탈당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기 친박 뭐 핵심 청산도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친박 정당이 되어서 여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려고 해도 뭐 바른정당 뭐 이렇게 휘발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다고 뭐 국민의당 가기도 못하고 또 뭐 독자 교섭단체 만들자니 뭐 숫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만들어도 충청당 될 것 같고 참 그 난감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바른정당 나와서 만들어 놓고 죄짓고 있는 심정이에요.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정당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요즘 비아냥거리면서 반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딱 반반 정당 돼버렸어요. 아니 바른정당이 이제 사투리 휘발이 힘이 없다는 소리죠. 바른정당이 처음에 나가기만 하면은 새누리당 정도는 최소한 제압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열세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핵심 원인은 이게 이제 친박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일체감이 있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혁신적인 저 같은 사람 있지만 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원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견이 강하게 있으면 합의를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8세다, 18세 투표권이다, 이제 반대가 한둘이라도 있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수는 찬성이에요. 또 예를 들어 뭐 국정교과서다, 저는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 정당 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좀 혁신 비대위 같은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지금 바른정당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젠가요? 충북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반기문 전 총장 돕겠다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바른당에 합류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새가? 그러게요. 반기문 총장한테 사실 좀 죄송한 게 이렇게 좋은 인재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번듯하게 좀 상을 차려놓고 맞이해야 시너지가 있는데 반기문이 반반 후보잖아요 지금. 바른 정당이 지금 반반 정당인데 지금 그럼 반반 후보랑 반반 정당에 합치면 시너지가 날까요? 더 악화될까요? 그러니까 반반 후보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주요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확실히 결정짓고 좀 힘있게 나갈 때, 중심을 확실히 잡을 때, 반 후보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반기문 후보를 제대로 딱 받쳐줄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강력히 나와라라고 좀 하기가 약간 좀 민망하다. 이런. 근데 결국 반기문 총장이 이제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긴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반기문 후보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국민 대통합이잖아요. 그죠? 국민 대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충청권이고 보수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게 가장 국민 대통합 취지에 부합하겠는지 저는 국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당이죠. 네, 국민의당. 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합쳐가지고. 국민의 당인데. 당에 너무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쓴소리를 하죠. 근데, 국민의당이 호남권에 기반이 있고, 또 약간 중도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충청과 호남이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고, 중도와 보수가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로 볼 때는 반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보다 국민의당 가는 게 더 시너지가 있다. 물론 편하기는 바른정당이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근데 편한 게 독이라고. 약은 써야 약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이 박지원 대표도 국민의당과는 결이 좀 맞지 않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뭐, 이념과. 결이 맞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당도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게,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별 차이 없어요. 정책은 별 차이 없고, 정책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지지 기반이. 네, 의원님. 좀 다른 것이고, 예. 오늘 정치를 앞으로 길게 안 하실 생각이신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속에 있는. 저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르셨구나. 속에 있는. 초선할 때부터.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안철수 대표도 이제 설 지나면, 출마 접을 거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쪽에서는 그다지 서로 물밑에서 대화를 하긴 했을 텐데, 긍정적인 시간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반 총장의 높이 사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 이런 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기름장인가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잖아요. 막 화도 내고, 네. 나쁜 놈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돌직구 날리고 하는 거 보면서, 외교적인 언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나는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사실상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지, 칼 꺼낸만 못한, 이런 형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수 많이 해도 20% 이하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 보고 나쁜 놈 한 게,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면 이제 의지인데, 그냥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은 좀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면요, 대중적 정치인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외교관이지. 그러니까, 외교관은 평정심을 안 잃지만, 정치인은 평정심을 자주 잃죠. 노무현 대통령 멋있어진 것도 명패 막 던지고, 그게 정치인으로 쇼가 아니라 평정심으로 잃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대의명분도 있고 한데, 이건 그냥 본인이 화난 거잖아요. 작은. 근데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게 가짜뉴스라는 게 절반 이상이 가짜뉴스였잖아요. 그래서, 반 총장이 그런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확인도 많이 시켰고,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워낙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반 전 총장의 조건부 입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범국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조건을 뭔가 걸었던 어떤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류만 아는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무슨 조건부 입당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물론 다른 언론들도 그런 걸 보도했는데.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무슨 지분 내놔라 이거잖아요. 네, 사무총장 내놓으라든지 당직자 지분 내놔라. 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반 총장 지지율이, 바른정당 지지율 지금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3분의 2 지분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건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 세력이면 지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의원님 아무래도 주류하고 너무 교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주류에서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요? 네. 그건 저는 투명하게,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반 총장이
어쨌든 바른정당에 입당할 의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예. 바른정당이 반반 정당 이미지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그럼 자연스럽게 지분이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네. 예, 아니 반기문 후보 지금 뚜렷한 후보가 없잖아요, 바른정당에. 유승민 남경표 있었습니다. 유승민 남경표. 아니 그러니까 이제 5% 넘어간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상 몇 명인가요? 6등 이하 그 안으로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 총장이 들어와 준다면야 구세주죠. 20%까지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주류하고는 거리가 저희는 주류인 줄 알고 섭외를 했는데 섭외를 잘못했네요. 앞으로 비주류라고 생각할 때만 섭외하십시오. 아니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대신 폭로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폭로는. 예. 자, 이런 얘기도 해요.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이게 물론 언론 보도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봅니다. 자신들이 창당을 하면 오히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보다 세가 클 텐데 머리 숙일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고 아예 반기문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요. 예. 이제 반 총장이 정치할 의지는 강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불안한 후보다. 지금 입국에서 보여준 행태가. 그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창당이라는 거는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 총장은 떨어지면 미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유승민이나 남경필은 떨어져도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당 만들었다가 없어져요, 바로. 반 총장은 떨어지면. 그래서 후보로 있는 거라고 정당으로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가면 떨어지더라도 그 정당은 존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당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신당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요. 어쨌든 어느 당이든 들어가든지 합치든지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당도 지금은 아니다. 창당은 어렵다 하시면 남은 게 흔히 하는 3지대인데 원래 반기문 총장 측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반 총장이 들어오면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친문 제외한 모든 세력을 통합한다. 이런 시나리오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흡인력이 예상만큼 폭발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3지대는? 3지대 장애가 많이 조성이 돼 있죠. 일단 반 총장이 독자적인 자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바른정당이 적어도 새누리당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당이 혼자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곳곳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보수 혹은 중도까지도 집권하기는 어둡다, 전망이.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2월달 내에도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상 집권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재호 전 의원이나 정의화 전 의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런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서로 연대해서 아주 천하 인재들이 다 모였구나 이런 이미지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방점으로 반기문 총장이 합류하고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다 흡입해서 나중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도 합류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른정당도 국민의정당도 혹은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도 각자 새도 없고 그 새를 불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티끌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2월 달까지도 이러면 이게 이번 대선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경우 대선이 어렵고 그럴 경우는 문재인 후보 그쪽에서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걸 돌파할 중심은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일주일 행보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전혀 정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반기문 동생 체포영장 발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은 강력하게 이 문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동생 보고 빨리 미국 가라고 해야죠. 그죠. 예. 미국을 강력히 왜냐하면 그래야 의혹이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예. 끌면 끌수록 불리하죠, 본인에겐. 예. 끌면 끌수록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적어도 출국 권유까지 시켜야 괜찮으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흡한 대응도 지금 의혹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대선 후보로 탁 나서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자신들은 다 개파 청산했다고 친박 인적 청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라 바른정당 이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 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예를 들어 대통령 탈당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통령 힘이 다 빠졌다. 근데 이 말은 계속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새누리당 당병 공모하는데 이 도로 친박당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요. 네. 대통령 영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할 필요 없잖아요. 네. 탄핵이 되면 앞으로도. 그리고 탄핵이 안 되면 명예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래도 또 탈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탈당 안 시키겠다는 거는 영원히 탈당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당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까지 빠져버리면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그래도 한 1-20% 되거든요. 예. 그 지지율은 마저도 사라지면 새누리당은 그냥 지지율이 5% 이하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박 정당, 친박 연대 이렇게 지금 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하고는 그 어느 정당도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재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명진 위원장이 있는 한 선거연대는 없다고. 이 얘기는 임명진 위원장만 아니면 대선 때 선거연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꾸로 되짚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이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이 친박 정당을 계속 추진하면 연대는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이제 쫓겨난 건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 탈당하고 친박 핵심 8명을 출당시키자는 거였거든요. 만약 그 조건이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은 실현됐으면 우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핵심 8명 다 쫓아내면 근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출당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명진 지도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요. 이번 대선에서 같이 할 공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새누리당 황교안 총리 내각제 고리로 이런 연대 이거 불가능할까요? 불가능.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친박과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친박과 연대. 그러니까 황교안 그분 어쨌든 대통령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하는 순간 친박당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비주류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부정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어제 탄핵 반대 맞불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있어도 된다. 종북 좌파. 그랬죠. 그러니까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 집회에 나온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집회 이거 그만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